고성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한 발 더 뛰겠습니다. 고성의 힘, 저 정점식,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잡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KBS 경남 20대 국회의원 공약 초라한 성적표라는 기사에서 저희 공약 이행률을 일방적으로 재단하여 보도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을 4년처럼 고성 통영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고 지역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성 통영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그럼 우선 제가 오늘 KBS 공약 이행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은 대부분이 고성과 통영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완료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지역에서 머물기 라는 공약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이제 매니페스토 평가 대상 공약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난 거의 1년 가까이를 되돌아보면 한 3-4번 정도 주말에 통영 고성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경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있어서 주말에 안 내려왔고 국정감사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뭐 이런 때는 이제 주말에 못 내려온 정도로 그 공약 전체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이걸 그럼 완료로 볼 것이냐 계속 추진 중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추진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완료라는 의미는 이미 내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 공약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매니페스토 공약 완료는 국회의원 본인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완료했냐 안 했냐를 평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성동조선 해양 살리기, 일종의 성동조선 해생 부분이죠. 이 해생은 지금 HSG 중공업에서 성동조선 인수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료된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HSG에서 이 성동조선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전의 성동과 같은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정상적인 조선산업의 조선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약 완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등 글로벌 문화복합단지 조성, 그래서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했고 문화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이제 통영의 경우에는 뭐 문화도시 선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내가 이 정도 문화예비도시로 선정되는 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료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이거는 그러면
공약이 다 이행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영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사업 조성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KTX 통영 고성역사 추진 밑에 거는 고성 부분입니다. 고성역사 추진이라고 했을 때 현 단계에서 이게 지금 이걸 내가 완료했다고 할 수는 없고 1년 사이에 완성을 볼 수 있는 공약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때 완료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모든 공약들이 예를 들어 조선산업 특화지구 조성 그리고 첨단 항공산업 클러스터 추진 이런 것들이 모든 공약들이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추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 공약 이행률이 0%다. 이거는 평가 방법의 차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국토부 또는 어디에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로서는 할 일을 끝냈다 라고 내 스스로 평가를 하면 완료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완료냐 추진 중이냐를 판단하는 주체는 후보자입니다. 국회의원 당사자입니다. 매니페스토 쪽에서는 그걸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그게 왜 완료냐 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후보의 공약 중에 남북 경협 추진으로 평화 경제 선도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대륙철도 시대 철도 차량 제작 공공성 강화 토론회 주체라는 이제 토론회를 한번 주최를 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평가를 했느냐? 완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소위 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정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성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지난해 제가 내세웠던 공약이 고성 자란말 해양 치유센터 부분입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해에 이제 원래 정부 예산안에는 세계 시군에서 이 치유센터를 이제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고 각 10억씩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은 20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우선은 두 개 자치단체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한 개 자치단체에는 추후에 이제 그 다음에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뭐 있냐?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30억으로 정액을 하면 세 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예산을 20억에서 30억으로 정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로서는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약 완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해양 치유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완료라고 표시를 하고 내 공약은 이행됐으니까 나는 앞으로 노력 안 한다 라고 저는 선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내걸었던 공약 자체가 전부 다 통영과 고성과 통영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장기 공약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뭔가 토론회 한번 주최하고 내 공약을 완수했다. 예를 들어 통영의 경우에는 한산대첩교 건설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한산대첩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 비슷하게 하려고 그럼 저런 공약을 완료했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산대첩교가 1년에 또는 10개월 만에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공약 중에서 1년에 완성할 수 있던 공약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 쪽에서도 단순히
매니페스토 공부에서 이제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완료냐 아니냐라고 평가를 한 부분만을 토대로 해서 누구는 공약 이행률이 50%고 누구는 20몇 %고 누구는 0%다 라고 이제 단순히 그런 수치만 국회의원 본인의 판단에 따른 공약 완료율을 가지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1년간 또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신입니다. 우리 정리 후보님께서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좀 일을 내시고 해서 굉장히 해명을 하시는데 그분은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국회 지난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공약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다만 어떤 국회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평가는 정말 헷갈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거고 차후 어떤 공약도 발표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말 기자회견을 보면 기존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과 굉장히 좀 주목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추가 공약 사업들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걸 당선되시면 우리 후보님께서 지난 1년간 통영 고성을 많이 오가면서 느끼실 겁니다. 필요한 고성군의 어떤 사는 그런 추가적인 후보님만의 어떤 공약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위 군정과 국회의원 활동의 연계성을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엇갈릴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조율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통영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해양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제 한산대첩교 건설을 통해서 또 남양 관광벨트를 완성을 한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정과 국회의원의 이제 공약이 어긋날 때는 어느 쪽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약을 제가 이 구상을 할 때도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우선은 고성군이 통영시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마련한 공약이 사업이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군순이 시절 이전부터 준비됐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추진하는 이 군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라든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액도 시키고 많은 지원도 했었고 통영의 경우에도 문화도시라든지 역사문화지구 재생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공약을 가지고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또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뒤에 이제 보시면 KTX 고성역선을 반드시 건설하여 하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 생각에 저는 이게 어차피 KTX는 지금 예탄 연재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통영과 고성의 역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부분도 좋은데 통영과 고성이 실제로 서영철 가도 30분 거리입니다. 통영 고성이 KTX 역사를 각각 설치하면 오히려 그 예산 낭비, 그리고 KTX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식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 의원님께서는 이는 어떤 부분에 발전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걸 물론 인구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은 창원의 경우에는 같은 그 자치 기초단체 안에 3개 역이 있습니다. 창원중앙역하고 창원역하고 마산역의 3개 역이 있는데 창원중앙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KTX 그 열차가 다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마산역과 중앙역 가면 창원역이죠. 창원역과 마산역에는 이 소위 순차 정차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차가 창원역을 그냥 건너뛰었다면 또 두 번째 열차는 창원역에 서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통영과 고성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은 이게 통영 고성의 중간, 예를 들어 가지고 고성역을 만들지를 않고 지금 정부 최초 원안대로 원문 지역, 통영 원문고개 부근의 역사를 만들면 고성 국민들은 사실상 KTX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성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소위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도 있지만은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고성과 통영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성에서 내리고 구경을 하고 통영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구도가 되어야 고성도 관광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통합 역사가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통영과 고성의 중간 도산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역사가 생긴다면 결국 그 통영 고성 주민들 모두가 다 같이 또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고려한 별개의 역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